버터롤에 소금을 뿌려 고소함과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인데요. 개발 후 특히 어시장에서 인부들의 간식으로 쓰이면서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조차 2,000원대고요. 유명한 곳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가격이 뛰기도 하는데, 사실 소금빵이 굉장히 그 재료도 복잡하지 않고 레시피도 복잡하지 않고 또 이제 비싼 부재료들 뭐 견과류랄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 쓰는 빵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단짠단짠을 이을 곧짠곧짠의 정석 소금빵. 소금빵의 변신은 무제라고 하던가요?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유행하더니 이제는 잠봉베르 소금빵, 앙버터 소금빵에 이어 명란 소금빵까지 별의별 소금빵이 다 등장했죠. 이런 큰 인기와 함께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요. 소금빵 원조인 일본에 비해 많게는 5배까지 치솟은 가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 바닷가 근처 빵집에서 탄생해 한국으로 건너와 다양하게 변주된 소금빵에 대해 음식평론가 이용진님과 함께 재밌는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금빵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소금빵은 어쩌다 탄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소금빵은 2003년 일본 에히메현 야와타하마시의 빵 매종 베이커리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소금이라는 뜻의 시오에서 이름을 따 시오빵으로 불립니다. 에히메현은 여름에 매우 더워서 빵이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도 잘 팔릴 수 있는 빵을 연구하던 중에 파티셰의 아들이 프랑스에서 소금 뿌린 빵이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버터롤에 소금을 뿌려 고소함과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인데요. 개발 후 특히 어시장에서 인부들의 간식으로 쓰이면서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원래 크기가 작았나요? 그렇죠. 이제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위에 또 소금이 뿌려져 있으니까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염분을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드셔보셨을 때 소금빵의 특징과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 고소함과 짭짤함의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버터의 함유량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버터롤 빵보다 좀 더 고소하고, 근데 지방은 사실 맛의 매개체거든요.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 소금이 그냥 짠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삭아삭하게 씹히기까지 하니까 그 질감의 대조,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게 소금빵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짠곧짠의 매력.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크게 특별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네. 크루아상 같기도 하고 바게트 같기도 한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국내에서 시오빵은 2021년 중반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일본식 빵집에서 사실 그 전에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인지도가 더 올라갔죠. 사실 소금빵의 인기는 2024년 현재 어느 정도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식사빵이니만큼 인기가 완전히 사그라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레시피를 들여다보면 엄청 복잡하지는 않은데 또 맛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가능하고 또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원조 소금빵은 그야말로 작은 크루아상에 버터를 넣고 굵은 소금만 뿌린 것 같은데, 소금빵 맛을 좌우하는 건 버터일까요? 소금일까요? 소금빵의 정석이라고 한다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질문 같은데요. 레시피를 사실 보면 버터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창업자의 인터뷰에서도 소금빵의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버터롤보다 버터가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시피를 보면 버터 덩어리를 조금 안에다 넣어가지고 말아서 굽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버터가 녹으면서 전반적으로 맛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일부 버터가 흘러나와서 바닥이 이렇게 노릇하게 지져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지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버터가 중요하고요. 버터의 고소함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버터, 두 번째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원조 소금빵과 비교했을 때 한국식 소금빵이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 한국만의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굉장히 평범한 구석이 있는 빵이기 때문에 차별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그 소위 뇌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을 갈라서 속을 채운다든지, 심지어는 요즘에 팥을 채우고 붕어빵 틀에 구운 붕어빵 소금빵도 등장을 했고요. 애초에 소금빵이라는 것 자체가 맛의 바탕이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응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안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을 안 지키고 지금 뇌절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그런 구석이 있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달리는 소금빵이에요.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에 막 코코넛, 네. 티라미수, 어. 블루베리 소금빵까지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소금빵 그쵸, 와플도 그쵸. 있을 정도로 네네. 다양하던데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거기까지 제가 무서워서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좀 비주얼이- 무서워요, 사실은. 비주얼이 굉장해요. 그러니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저희가. 뇌절 소금빵. 네네. 그 중에 이제 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네네. 직접 보시니 혹시 심경이 어떠신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무슨 번데기 괴물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블루베리, 네네. 네네. 코코넛, 티라미수, 네네. 감자치즈, 네네. 뭐 에브리띵. 아, 이번에 럼베무에서 자매빵집으로 아티스트 베이커리라고
빵집이라고 이제 아하. 소금빵집을 냈더라고요. 아, 네네. 거기서 이제 끝판왕에 애들만 몇 아, 가지 집어오긴 했어요. 그렇네요. 물론 네. 오리지널도 아, 네네네. 식량이 복잡해집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 소금빵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되게 복잡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못했겠죠. 맛은 혹시 좀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가는데 상상은 쉽지 않습니다. 가격 면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의 한국의 소금빵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한국의 빵값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죠. 소금빵만 해도 일본의 그 팡메종 베이커리에서는 한 개에 110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9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조차 2,000원대고요. 유명한 곳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가격이 뛰기도 하는데 사실 소금빵이 굉장히 그 재료도 복잡하지 않고 레시피도 복잡하지 않고 또 이제 비싼 부재료들 뭐 견과류랄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 쓰는 빵이기 때문에 5,000원대까지 가는 건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물류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이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얘네는 지금 이제 국밥 한 그릇 가격은 쉽게 넘나드는 애들이죠. 네, 오늘 풀어준 시절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잠깐 쿠키가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렸던 이 뇌절 소금빵과 오리지널 소금빵이 유명한 곳에서 저희가 사와봤는데 이것들을 시식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음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질감은 좀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생긴 것보다는 맛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와, 속이 텅 비었네요. 이거는 조금 보기보다 잘 만든 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빵은 먹어볼게요. 약간 퍽퍽한 느낌. 이렇게 약간 퍽퍽한 느낌이 오히려 얘가 더 맛있어요. 단면을 비교를 해보면 버터 맛도 좀 더 잘 느낄 수 있고 근데 얘는 소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소금이 좀 씹히면서 짠맛이 확 퍼져야 되는데 근데 이 빵이 훨씬 얘보다는 얘가 맛있어요. 얘들은 또 한국식으로 변주가 됐네요. 이 브랜드의 빵은 좀 반죽이 축축하고 그거를 약간 덜 구워서 너무 물컹물컹한 떡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아, 이거예요? 이게요? 이거 아니고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도 먹었을 때 그 베이글이 좀 축축하고 떡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무섭게 생긴 걸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괴물 번데기 같이 생겼는데요. 자, 이쯤 되면 이거는 이제 소금빵이라고 할 수 없죠. 저희 쪽에서 왼쪽 가장 기본이 잘 돼 있고 소금빵의 맛뿐만 아니라 질감도 괜찮은. 한 500원만 쌌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현실과 물가에서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 좋습니다.